안녕하세요.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이적 하나로 리그 판도가 바뀔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배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소문, 확인되지 않은 내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반신반의했던 그 이름. 결국 자스티스의 흥국생명 이적이 확정됐습니다. 단순한 계약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고 어쩌면 다음 시즌 전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번 이적은 갑작스럽게 터진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이미 여러 관계자들 사이에서 흥국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죠. 일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상은 플레이오프 이전부터 이미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막판에 다른 구단들도 영입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흥국생명이 선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필 자스티스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이었을까요? 흥국생명은 김영영 은퇴 이후 분명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빈자리를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팀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죠. 그리고 그 중심에 들어온 이름이 바로 자스티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수를 단순히 좋은 선수 한 명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입 뒤에는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숨겨진 전략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벌써부터 이건 우승을 노린 퍼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 번의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움직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적의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그 뒤에 숨겨진 흐름과 가능성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빠르고 정확한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스티스 이적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스티스라는 선수의 진짜 가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이적을 두고 좋은 선수 영입했다 정도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선택입니다. 지난 시즌 기록만 봐도 이미 설명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브 1위, 수비 2위, 리시브 2위, 그리고 득점 8위.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완성형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리그 흐름을 보면 단순히 공격력이 좋은 선수보다 리시브 안정을 갖춘 선수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결국 공격 패턴 자체가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스티스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비가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팀 전체 공격 구조를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경기 반짝하는 선수가 아니라 시즌 내내 일정한 퍼포먼스를 유지했다는 점. 이건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경기, 특히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는 기복이 적은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내부 데이터 분석에서도 자스티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자스티스가 코트에 있을 때 팀의 전체 리시브 안정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고 그 결과 세터의 공격 전개의 성공률 역시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이 선수 한 명이 들어오면서 공격과 수비, 그리고 연결까지 모두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선수는 흔하지 않습니다. 공격만 잘하는 선수는 많지만 리시브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수비 범위까지 넓고 필요할 때는 득점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선수는 리그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자스티스의 진짜 가치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을 완성시키는 선수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재 흥국생명에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자원. 자스티스는 그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건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수가 왜 흥국생명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 뒤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그리고 많은 팬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요시하라 감독과 자스티스의 관계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좋은 선수와 팀의 계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스티스는 일본 JT 마블러스 시절 이미 요시하라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단순히 같은 팀에 있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감독의 전술과 시스템을 실제로 체득했던 자원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통 외국인 선수나 새로운 영입 자원은 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그 스타일, 팀 전술, 세터와의 호흡까지 모든 걸 새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스티스는 다릅니다. 이미 감독의 배구 철학을 이해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요구받는지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시 말해, 적응 시간이 거의 필요 없는 즉시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번 시즌 도중 이미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번 영입은 단순한 FA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된 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흥국생명 내부에서는 이미 자스티스를 중심으로 한 전술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포지션에서의 움직임, 리시브 라인의 재구성, 그리고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까지. 즉,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맞는 퍼즐을 맞춘 것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요시하라 감독 입장에서도 이 선택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이미 검증된 자원을 다시 활용함으로써 팀 완성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선수를 테스트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대신 확실하게 계산이 가능한 카드를 선택한 것이죠. 이쯤 되면 한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과연 단순한 영입일까요? 아니면 이미 설계된 그림의 일부일까요? 자스티스의 합류는 시작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자스티스 한 명이 아닌 흥국생명 전체 전력의 흐름 속에서 이번 이적을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 선수에서 벗어나 흥국생명 전체 전력의 흐름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번 자스티스 영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팀이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흥국생명은 FA 시장에서 정호영을 영입하며 중앙 라인을 강화했습니다. 이 선택만 봐도 팀이 어떤 방향을 그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중앙에서의 높이와 속도를 확보하고 블로킹과 속공의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번에 자스티스가 합류하면서 측면까지 완성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강이 아닙니다. 중앙과 측면,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동시에 재정비된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격 패턴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지난 시즌 흥국생명은 특정 선수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상대 팀들도 이를 집중적으로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스티스가 리시브를 안정적으로 버텨주면 세터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중앙 활용 빈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은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분산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워지고 블로킹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훨씬 까다로워지죠. 결국 단순히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읽기 어려운 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수비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스티스는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적인 리시브를 동시에 갖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한 자리를 잡아주면 나머지 선수들도 보다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팀 전체 수비 밸런스가 한 단계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팀 내부 훈련에서 기존과는 다른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가 실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식 스피드 배구에 가까운 형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 변화가 실제 경기에서도 구현된다면 흥국생명은 완전히 다른 색깔의 팀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자스티스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포지션을 채운 선수가 아니라 팀 전술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영입의 무게감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흥국생명은 추가 FA 영입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한 명의 선수와는 계약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후보들과의 협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력은 완성된 팀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퍼즐이 모두 맞춰졌을 때 흥국생명은 어떤 팀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그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분명한 방향성이 보입니다. 정호영으로 중앙을 강화하고 자스티스로 측면의 균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FA, 영입까지 더해진다면 흥국생명은 단순한 강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팀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배국의 일부에서는 현재 흥국생명이 또 다른 대형 영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대표급 차원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흥국생명은 사실상 리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전력을 갖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리빌딩일까요? 아니면 우승을 향한 선언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흥국생명이 슈퍼팀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격, 수비, 리시브, 그리고 전술 완성도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리기 시작하면 한 시즌 안에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변화가 만들어지는 시점, 그리고 감독과 선수 간의 완벽한 이해도. 여기에 추가 퍼즐까지 맞춰진다면 흥국생명은 단순히 강한 팀이 아니라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팀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변수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조합이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완성될지, 그리고 경쟁팀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올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리그 전체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부 라이벌 구단 내부에서는 흥국생명의 전력 변화에 대한 대비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움직임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겠죠.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스티스의 영입은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분명한 방향성과 그리고 더 큰 그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흥국생명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팀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누구일까요? 대한체육 소식은 앞으로도 이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빠른 스포츠 소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